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러닝같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명, 사망률과 관련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고 어떤 운동 종목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구를 할 때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얼만큼 달라졌는지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수명과 관련한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냥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관찰해서 데이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결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무언가를 명확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경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25,876명의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약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중간 강도에서 고강도의 운동을 취미로 해왔던 사람들이 심혈관계 사망률의 위험성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17년 평균 나이 52세, 영국인 남녀 83,306명을 대상으로 약 10년간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자전거, 수영, 라켓 스포츠, 에어로빅을 메인으로 운동해줬던 사람들에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러닝과 축구는 10년간의 관찰상에서는 사망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기대 수명이 더 높다는 메타 분석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과함의 정도보다도 어쨌든 운동을 하냐 안 하냐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에는 이전에 16만 5천 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운동 종목에 따라서도 기대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첫 번째는 운동선수가 비운동선수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의미 있게 낮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구력 운동이나 팀 스포츠 선수는 해당되지만 근력만을 요구하는 운동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해석을 하자면 너무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력 운동이 효과가 더 낮다거나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만 just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의 수명에 대한 연구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 1마일 4분의 벽을 깬 최초의 200명 운동선수의 생사 유무를 직접 확인해서 기대 수명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4.7년을 더 살더라 하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죠. 단순히 우리가 운동은 무리하면 안 돼,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과였죠. 마지막 연구가 가장 재미있는데요. 2018년 덴마크에서 8,577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메인으로 하는 운동 종목에 따라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기대 수명을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게 뭔가 제일 직관적이고 빡 와닿기는 하죠. 테니스가 9.7년, 배드민턴이 6.2년, 축구는 4.7년, 자전거가 3.7년, 수영이 3.4년, 조깅이 3.2년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러닝 그만두고 테니스를 쳐야 되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관찰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무조건 우세하거나 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하게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결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체적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면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기대 수명을 올린다. 두 번째, 기대 수명은 운동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뭐 하나가 무조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어떤 운동이라도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운동 강도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네 번째가 어쩌면 가장 색다른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건강과 수명에 있어서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골프 같은 라켓 스포츠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인 이유가 바로 요건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꾸준히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평생 스포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꾸준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닝의 경우 저처럼 혼자 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크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함께 달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한국의 보건, 예방의학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건강 문화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지금부터 테니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끝! 날씨가 확 시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갑자기 페이스 올리면 부상 올 수 있으니 항상 내 몸 살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 다시 붙어, 쉬고 붙어. 하나, 둘, 셋.